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시험 예상문제 4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덩굴 제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덩굴 제거 작업입니다. 그렇죠. 물리적 화학 방법, 낫으로 베버리는 거, 화학적 방법, 제초제 쓰는 거 맞습니다. 콩과 식물은 디칸백제를 살포한다. 제초제 디칸백제 맞습니다. 일반적인 덩굴류는 글라신 액제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에 약제를 1.5배 정도 더 사용한다. 아닙니다.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아예 덩굴 제거 작업을 또는 그 약제 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약제 살포에 관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약제 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아예 약제 처리를 중지한다입니다. 결실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목의 식재 밀도를 높게 한다. 솎아줘야죠, 오히려. 줄기의 껍질을 환상으로 박해한다. 맞습니다.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해줘야 결실이 촉진됩니다. 틀렸죠? 차광망을 씌워 그늘을 만들어준다. 결실을 많이 맺게 하려면 그렇죠, 햇빛을 많이 보게 해줘야 합니다. 차광막 씌워서 그늘 만들어준다. 이런 건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상으로 껍질을 벗겨서 환상 박피를 해주면 결실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잎에서 엽록소 작용으로 만든 그 양분을 뿌리로 보내는 것을 여기서 막아버리고 그걸 줄기 쪽에 보내서 결실하는 쪽으로 보낸다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어떻든 방법 중에 하나로 환상 박피를 해서 열매를 튼튼하게 하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내음성이 강한 수종은 내음성이 강하다라는 건 뭡니까? 음지식물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찾아보시면 음지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사철나무 종류입니다. 네, 내음성이 강한 수종은 사철나무 종류입니다. 내음성 식물은 음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철나무, 동백, 농나무, 회향목, 너도밤나무, 주목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철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음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엽송, 예, 봄, 여름, 가을에 충분히 양분 섭취하고 겨울에 떨어지는 이런 낙엽송 같은 거 또는 활엽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양수입니다. 다음 중 결실 주기가 가장 긴 수종은 정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일본 잎갈나무. 잎갈나무인데 다른 침엽수들은 대부분 잎을 가지 않죠. 근데 일본 잎갈나무는 잎을 간다고 해서 잎갈나무예요. 그리고 결실 주기가 보통 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실 주기가 가장 긴 수종 그러면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해마다 결실하는 거. 버드나무류, 포플러 오리나무, 경련으로 소나무나 오동나무, 아카시 이런 것들은 다 경련입니다. 5년 이상 일본 잎갈나무는 너도밤나무 그리고 2, 3주년 참나무류 2대 4년 전나무, 농나무 등 그래서 해마다 결실하는 것과 경련 결실 그 다음에 5년 이상 걸리는 거 일본 잎갈나무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수 작업법을 이용한 산림갱선에서 모수의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개벌을 해버리는데 다만 뭐만 모수만 남겨놓는 것이죠. 하나씩 남겨놓든 또는 군집으로 남기든 몇 그루씩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 모수는 유전적 형질이 좋아야 합니다. 맞죠?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하고요.
종자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그 주위에 퍼뜨려 줘야 합니다. 바람에 대한 저항력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헥타르의 조림지에 밤나무를 4 곱하기 4m의 간격으로 식재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묘목수는 2헥타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만 제곱평방이죠. 2만 제곱평방인데 4 곱하기 4는요. 16제곱평방당 한 그루씩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나누기 16. 그러면 번수가 나올 겁니다. 아마 계산하면 1250번 아마 계산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볼, 하종볼, 후볼로 갱신되는 작업법은 그렇습니다. 예비볼하고 하종볼하고 후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3벌 작업이라고 그러죠. 3벌 작업은 예비볼, 하종볼, 후볼로 갱신되는 작업법입니다. 잣나무 털럭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잣나무 털럭병. 송이풀 제거 작업은 9월 이후 시행해야 할 것까지 다 틀렸죠. 8월 말 이전까지 이 중간 숙주 나무죠. 송이풀이. 그러니까 8월 말 이전에 제거해버리든지 아니면 9월 이후로 가면 벌써 씨를 맺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8월 말 이전에 시행에 효과적이다. 여름 포자는 환경이 좋으면 여름 동안 계속 다른 송이풀에 전염됩니다. 맞습니다. 여름 포자가 모두 소실되면 그 자리에 털멍에 겨울 포자가 또 포자태가 나타나게 되어 맞습니다. 중간죽에서 형성된 담자 포자는 바람에 의해서 잣나무 잎으로 날아가 가지고 거기서 기공을 통해 침입합니다. 다 맞습니다. 송이풀 제거 작업은 8월 말 이전에 시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솔잎폭발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솔잎폭발이 완전 변태합니다. 맞습니다. 솔잎의 기부에서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1년에 2회 발생하며 알로 활동한다. 솔잎폭발이 1년에 2회 발생하나요? 1년에 1회 발생하죠. 그리고 아마 유충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생성 천적으로 솔잎폭발이 먹존볼. 이게 천적이죠.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틀렸죠. 1년에 1회 발생하고요. 유충으로 이렇습니다.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지풀 밑에 지표나 1, 2cm 깊이 흙 속에서 활동합니다. 잣이나 솔방울 등 침엽수의 구가를 가해하는 해충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잣이나 솔방울 등 구가 있죠. 구가를 가해하는 해충이 무엇이냐. 답부터 찍으면요. 소랄락 명나방입니다. 소리알이 떨어지게 해서 수확을 못하게 하는 소랄락 명나방이 잣송이를 가해 잣수확을 감축한 해충 소랄락 명나방입니다. 다음 살충제 중에서 불임제 작용 특성을 가진 것.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불임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알을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알킬 화제입니다. 킬러, 죽여버리다. 그렇게 그냥 암기해 두십시오. 알을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죽여버린다. 그렇게 알킬 화제, 불임제로 해충의 생식기관, 발육저해 등 생식 능력이 없도록 하는 약제, 그것이 알킬 화제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연접봉, 커넥팅 노드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커넥팅 노드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피스톤입니다. 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커넥팅 로드. 그러니까 이 피스톤하고 크랭크를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을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랭크와 피스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톱에 에어필터를 청소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것은 뭘로 에어필터를 청소하냐는 거죠. 그렇죠. 휘발유죠. 휘발유 가지고 에어필터를 청소합니다. 전문 벌목용 기계톱에서 본체 일반적인 수명, 벌목용 기계톱 수명이요? 그렇습니다. 약 150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일반적으로는 땅 속에 해충이 월동하죠. 근데 어스랭이 나방은 그렇습니다. 표피 사이라든가 이런 데 알을 낳아가지고 월동합니다. 그래서 어스랭이 나방은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이 아닙니다. 어스랭이 나방은 연일에 발생하고 줄기의 숲이 껍데기 있죠. 거기에 알로 월동을 합니다. 곤충의 몸 밖으로 방출되어 같은 종자끼리 통신을 하는데 이용되는 통신 이용 물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을 유인하는 그런 통신작용 또는 여기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위험 정보를 주는 것들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까? 페로몬이죠. 주로 암컷이 수컷을 유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것이 페로몬입니다. 수나방을 유인하는 암컷의 성물질이고 개미 등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보물질이고 또는 족적 개미 등에서 계속 따라가게 족적을 남기는 그런 족적물질입니다. 기계톱에서 연속 조작 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2시간 이내로 사용하고 1회 사용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과열돼서 기계가 손상되게 됩니다. 기계톱의 사용 시간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고 1회 10분 이상 연속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나무 혹벌의 번식 형태로 오른 것은 밤나무 혹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암수 자웅이 하는 게 아니라 암컷 혼자 단위 생식합니다. 그래서 답은 단위 생식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혹벌은 암컷만으로 단위 생식을 합니다. 포플러 잎록병의 중간기주 이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들어와서 많이 심었고 지금은 그렇게 가치가 없죠. 일본 잎갈나무 이 포플러 잎록병의 중간기주입니다. 일본 잎갈나무는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벌목의 제1호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잎록병의 포플러 잎록병의 중간기주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결실 주기가 5년도 넘는 가장 긴 종류에 속한다는 거. 포플러 잎록병의 중간기주는 일본 잎갈나무, 그렇죠. 침엽수인데도 완전히 뭡니까 잎을 갈아버린다고 그랬죠. 잎갈. 그래서 낙엽송입니다. 월동하는 알로 월동하는 해충은 알로 월동하는 해충.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매미나방이죠. 알을 까서 월동을 합니다. 동나방은 유충으로 월동을 하고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 참나무 제주나방은 번데기, 유충, 번데기, 알 이런 것 중에 이런 형태로 월동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매미나방은 알을 까가지고 월동을 한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